하지만 오레슌이 그가 체제항티를 원한다면 우리를 방해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에서 오지 마세요. 인간답게 문제를 해결합시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인구 3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발트 국가가 놓은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다. 단 한 대의 탱크도 국경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루카셴코는 그의 가장 취약한 지점, 즉 정당성의 기반, 그의 왕조를 영속시키고 유산을 보존하려는 꿈에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12일 국제형사재판소가 시작한 조사는 루카셴코의 정당한 지도자로 남고 그의 왕조를 영속시키며 유산을 보존하려는 꿈을 단번에 산산조각냈습니다. 수년 동안 법과 인류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철권으로 나라를 통치한 루카셴코는 자신이 손댈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그가 몇 달 동안 신경전을 벌여온 리투아니아에서 왔습니다.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의 서방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거점이 이 작은 발트해 국가에 의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몇 달 동안 쌓여온 리투아니아의 억눌린 분노와 지친 인내심의 최종 폭발이었습니다. 2025년 말부터 루카셴코는 리투아니아를 사실상의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벨라루스 정권은 담배 밀수를 가장하여 수백 개의 대형 헬륨 풍선을 리투아니아 영공으로 보냈습니다. 이른바 기상 관측용 풍선들은 빌뉴스 공항을 단 3개월 만에 최소 20번이나 폐쇄하게 만들었습니다. 35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5만 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잉그리다 시모니테 총리가 이 상황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규정한 후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하이브리드 공격도 여기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 모든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풍선들은 이 더러운 전쟁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루카셴코는 복수의 행위로 2021년부터 추구해온 무장 이주 전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동과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은 국가에 의해 조직되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국경으로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하나의 나토 국가의 국경 보안을 시험하기 위해 추위 속에서 숲과 늪지대에서 죽도록 방치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에 벨라루스 내에 위치한 1200대 이상의 리투아니아 트럭이 경제적 협박의 인질로 잡혔습니다. 한 국가의 상업용 차량이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폴란드 국경에서 발견된 지하 침투 터널은 이주자 밀수를 위해 파여진 것으로 이 혼합 전쟁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국가가 후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증거였다. 국경 횡단의 개방과 폐쇄, 드론의 상공 비행, 심지어 다리 철거에 대한 논의로 특징지어진 이 과정 속에서 리투아니아는 루카셴코가 단순한 밀수업자가 아니라 나토의 국경을 시험하는 도발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무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리투아니아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4년 9월 30일에 준비한 서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벨라루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루카셴코가 헤이그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고 바로 그것이 그가 의지하던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는 초국가적 범죄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루카셴코는 국제형사재판소 회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2020년 시위 동안 강제로 추방된 수천 명의 반대파와 망명 중에도 계속 위협받고 있는 이들은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인 리투아니아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범죄는 리투아니아 영토로 넘어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청은 이 우회 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저질러진 정치적 박해와 추방을 인도에 반한 범죄로 분류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 역사에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ICC가 회원국 영토로 넘어간 범죄에 대해 비회원국 지도자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전 세계 독재자들의 면책 특권의 구멍을 뚫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루카셴코는 자신을 조여오는 올가미를 느끼며 공포와 오만이 뒤섞인 상태에서 그가 아는 유일한 언어, 즉 무기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나토 이웃 국가들,
특히 그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한 리투아니아를 향해 말했다. 베일리 오레시니크르 비니스, 바르샤바, 키이우를 공격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레시니크가 맞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에서 우리를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핵미사일을 포함한 이러한 빈 협박은 빌뉴스나 나토를 겁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레슈니크 미사일은 루카셴코가 아닌 러시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는 독립적인 핵 능력이 없습니다. 루카셴코는 푸틴의 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한번 그가 크렘린에 의존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의 인류에 대한 범죄 기록과 국제 무대에서의 신뢰할 수 없음을 문서화하는 데만 기여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0년 이후 두려움, 억압, 망명의 삼각형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온 수십만 벨라루스인들에게 어두운 터널 끝에 첫 번째 진지한 희망의 빛입니다. 망명 중인 야당 지도자 스비아틀라나 치아누스카야의 역사적인 성명이 이 감정을 요약했습니다. 이 결정은 희망을 되찾아줍니다.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반면에 루카셴코 정권에게는 이 발전이 지평선에 있는 폭풍의 가장 명확한 전조입니다. 단 한 명의 군인도 잃지 않고 정권은 그 정당성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조사의 가장 결정적인 장기적 영향은 벨라루스의 미묘한 승계 계획에 느껴질 것입니다. 일어난 사례 루카셴코가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니콜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정부 역할에 등장하고 군복을 입고 자란 이 젊은이는 사실상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에 의해 촉발된 이 과정은 왕조 계획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미래에 루카셴코에 대한 공식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는 국제 무대에서 완전한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은 동일한 국제적 고립과 법적 위험의 직접적인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정권 내 실용적인 엘리트들, 보안 관료들, 군 지휘관들이 냉정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수배되고 자산이 압류될 위험에 처한 가족에 침몰하는 배에 누가 남고 싶어 할까요? 벨라루스 버전의 유니폼 소각 증후군, 즉 정권의 붕괴를 감지할 때 보안 부대가 편을 바꾸는 현상이 이란이나 역사상 유사한 독재 국가에서 자주 관찰되었듯이 강력한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충격적인 조치는 단순한 외교적 움직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계는 발트해 지역 전체와 나토의 동부 전선을 위한 게임의 규칙을 새롭게 쓰는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제 유럽의 안보 엔진인 북유럽 발트해 8나라는 이 법적 틀을 복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끝없는 허위 정보와 사이버 사보타주에 직면하고 있으며 라트비아는 벨라루스 국가에 의해 직접 조직된 이주민 미립국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핀란드와 폴란드는 국경에 쌓이는 인위적인 이주 물결을 헤이그로 가져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대규모 군사 억제력이 리투아니아가 시작한 법적 공세와 결합할 때 민스크 정권을 둘러싼 거대한 원이 형성되며 그 선택지는 점점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의 여파는 민스크 거리뿐만 아니라 크렘린의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에서도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러시아의 서방에서 가장 전략적인 요새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연합국가 협정을 통해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깊이 얽혀 있습니다. 2020년에 루카셴코의 자리가 흔들렸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이 직접 수십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고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정찰력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 동안 벨라루스 영토는 러시아 군대가 키이우로 진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류기지이자 발사대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법의 영향력에 얽힌 루카셴코의 상황은 이 공모도 재판에 회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아가 이 법원 판결을 신속하고 열정적으로 환영한 전략적 이유입니다.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루카셴코의 물류 및 정치적 지원이 처벌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미 제재에 직면한 푸틴에게 국경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잠재적인 국제 도망자로 변모하는 것은 관리해야 할 대규모 새로운 위기 전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크렘린은 이 법적 포위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외교 및 정치적 수단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표준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첫 번째 단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정당성을 강력히 거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와 외교 채널은 이 법정을 서방, 워싱턴, 나토의 정치적 꼭두각시로 낙인 찍기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캠페인은 2023년 3월에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리투아니아를 유럽의 도발자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를 벨라루스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를 겨냥한 허위 정보 캠페인의 증가, 국경을 따라 더 빈번한 풍선이나 드론 비행, 심지어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테이블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과 현장에서 시도되는 혼합 혼란은 크렘린과 민스크가 직면한 깊은 법적 무력함을 감추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법은 느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일단 그 메커니즘이 작동되면 선전으로 그것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멈출 수 없는 법적 물결은 동유럽이나 크렘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리투아니아가 발명한 이 법적 무기는 전 세계 모든 권위주의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고 피회원국에 도달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능력을 영구히 확장하는 역사적 선례를 세웠습니다. 세계 지도를 살펴봅시다. 북한을 탈출하는 난민을 겨냥한 국경 간 압박. 대한민국 즉 목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유입되는 수백만 명을 겨냥한 잔인한 정책들. 이웃나라인 콜롬비아는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입니다. 시리아에서 요르단과 레바논으로 피신한 수백만 명의 피해자들. 두 수용국 모두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리투아니아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에 대해 단지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독재자들의 면책 방패를 뚫을 글로벌 지뢰에 핀을 뽑은 것입니다. 푸틴과 루카셴코는 이 발전을 또 다른 서방의 음모로 치부하고 카메라 앞에서 포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베이징, 평양, 카라카스 및 기타 권위주의 수도의 법률 자문들은 현재 리투아니아가 연 이 위험한 통로가 그들 자신의 국가로 확장될 가능성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새로운 법적 무기의 여파를 논의하는 동안 이제 게임의 중심 인물을 완전히 둘러싼 올가미가 조여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이 어두워지고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재구축하려는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자신의 국민과의 유대가 오직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루카셴코는 리투아니아와의 위험한 혼합 게임 끝에 스스로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잠재적인 전범으로 조사받고 있는 지도자는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 약점을 자신의 이익으로 활용할 것이며 루카셴코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벨라루스의 경제 자원, 공장, 군사 주권을 더욱 공격적으로 삼킬 것이 예상됩니다. 한때 오레슈니크 미사일로 바르샤바와 빌니우스를 상대로 핵 위협을 가했던 그 인물은 이제 하루라도 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나라를 크렘린에 넘길 위험에 처한 절박한 지도자가 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요컨대 이 비대칭적 승리는 아무리 독재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만든 혼란이 언젠가 넘쳐 흘러 그들의 권력을 주식시킬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루카셴코는 국내에서 더욱 호전적으로 변하고 생존을 위해 푸틴의 그림자에 더욱 집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흘린 피, 침묵한 목소리, 그리고 수년 전 부서진 삶에 대한 심판이 이제 헤이그의 무거운 차가운 복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벨라루스 국민들에게 정의의 수레바퀴는 느리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일단 망치가 테이블을 치면 어떤 독재자의 오만도, 어떤 미사일의 사거리도 다가오는 대붕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의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비디오와 심층 분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진실을 추구하는 PPR 글로벌과 함께하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